이번 주말인 6월 8일 대회에서는 유주상 선수가 데뷔전을 가집니다. 상대는 인도네시아의 제카 사라기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유주상의 상대인 사라기에 대해 알아보고 경기 프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카 사라기의 기본 프로필입니다. 이름 제카 사라기, 국적 인도네시아, 체급은 패더급, 키 173, 리치는 175, 닉네임은 시 텐단간 마우시인데 죽음의 킥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기의 총전적은 14승 4패이고 피니시율은 93%에 이를 정도로 화력이 좋은 파이터입니다. UFC 전적은 1승 1패인데 데뷔전에서는 루카스 알렉산더에게 1라운드 KO승을 거뒀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웨스틴 윌슨에게 1라운드 초살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 경기가 작년 6월이었고 약 1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카 사라기의 주요 이력을 정리하자면 우슈로 투기 종목을 시작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우슈 챔피언을 지냈고 이후 MMA로 전향하여 원 프라이드 MMA라는 자국단체에서 전적을 쌓았고 라이트급 챔피언으로서 4차 방어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도네시아인 UFC 파이터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카 사라기는 이미 국내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RTO 시즌1의 라이트급으로 출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라기는 4강에서 기원빈과 만났는데 기원빈이 유효 타격을 좀 더 많이 맞춰나가는 상황이었지만 사라기가 계속 피하지 않고 치고받더니 1라운드 중반 왼발 바디킥을 적중시키면서 데미지를 입히고 이후 기원빈이 접근하면서 어퍼를 날리는 타이밍에 오른손 카운터훅을 정확히 적중시키면서 한 방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결승전에서 안슐 주블리라는 인도 선수를 만났는데 그래플링에서 약점을 드러내면서 2라운드 내내 파운딩을 얻어맞다가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RTO에서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UFC와의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사라기가 피니쉬율이 높다는 점, 경기 내용이 화끈하다는 점, 그리고 UFC에 인도네시아 국적의 파이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준우승을 했음에도 UFC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기의 닉네임은 죽음의 킥이지만 최종 목적은 오른손 훅을 맞추는 것입니다. 4번의 서브미션 승리가 있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오른손 훅으로 상대를 다운시킨 이후에 그라운드로 따라 들어가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거둔 승리입니다. 9번의 KO 승리 대부분 오른손 훅으로 상대를 실신시켰는데 선이 굵은 슬러거 스타일을 구사하면서 투박하게 밀고 들어가서 노골적으로 오른손 훅을 노릴 때도 있지만 죽음의 킥이라는 닉네임답게 카프킥이나 바디킥으로 레벨 체인지를 한 다음 오른손을 노리는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린치에서 떨어지거나 그라운드에서 스탠딩으로 전환하는 타이밍에 갑자기 들어가서 오른손을 맞춰서 승리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경기가 스탠딩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체력이 계속 유지되며 3라운드까지도 화력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라운드에서의 약점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상대가 달라붙었을 때 순간적인 탄력으로 튕겨내기보다는 억지로 힘을 써서 나오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탈출 과정에서 상당히 체력을 소모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체격에서라도 이점을 보기 위해 패더급으로 체급을 내렸는데 직전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UFC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주상 선수는 프로복싱에서 MMA로 전향하기는 했지만 정석적인 복싱 리듬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일반적인 펀치 거리보다 먼 거리를 잡고 시작해서 양손 가드를 내리고 가라데나 태권도의 양발뛰기 스텝을 장착하여 기동성을 살려서 상대를 유인하고 카운터를 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맥그리거가 연상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눈이 좋고 스피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스타일입니다. 복싱이 베이스인 만큼 잽과 원투가 굉장히 깔끔하고 상대 공격에 맞춰서 나오는 오른손 스트레이트 카운터와 페이크 동작 이후 나오는 레그킥이 자주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유주상은 MMA를 시작할 때부터 타격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커리어를 이어오는 동안 만난 상대들은 같이 타격으로 맞불을 놓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래플링 영역에서 흔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유주상은 커리어 초기부터 이미 그래플링 디펜스가 장착되어 있었고 초창기는 상대가 테이크다운을 걸었을 때 먼저 방어하고 상대의 힘을 뺀 다음 역으로 컨트롤을 해나가면서 받아먹는 느낌이었다면 이후 전적이 쌓이면서 먼저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복싱 베이스이지만 변칙적인 타격을 구사하는 가운데 그래플링이 발전하면서 점차 완성도가 오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선 내용을 정리했을 때 좀 더 웰라운드한 쪽이 유주상인 만큼 스탠딩으로 진행할지 그래플링을 섞을지의 선택권은 유주상에게 있고 그것이 이번 경기를 보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주상이 그래플링을 시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스탠딩으로 진행된다면 유주상 쪽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타격 타이밍을 먼저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주상은 보폭이 넓고 펀치를 낼 때 앞다리의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라기의 카프킥 타이밍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기는 타격전을 하면 3라운드 내
내내 체력과 화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카프킥에 의한 데미지가 누적되면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사라기의 주무기인 오른손 훅은 가드가 내려가 있는 유주상에게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라기의 RTU 결승전을 되돌아보면 주블리에게 백을 주고 양 다리 훅이 모두 들어온 채로 컨트롤을 당하고 파운딩을 얻어맞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은 물론이고 최두호, 박재현 등 코리안 좀비 MMA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 장착하고 있는 패턴인 만큼 유주상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사라기를 공략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냥 클린치로 붙거나 그라운드 상황만 나오더라도 사라기는 힘을 써서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 과정에서 체력을 쓰고 지치는 장면들도 확인되기 때문에 타격전으로 진행되더라도 그래플링을 시도는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주상의 데뷔전 경기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MMA 선수로서의 완성도가 유주상이 더 높다고 생각되고, 실제로도 현지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만큼 유주상 선수가 멋진 데뷔전 승리를 장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